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SEC 의장 게리 겐실러와 CFTC 의장 대상의 두 건의 청문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텐서의 개발자 관계 책임자인 해밀턴 전 리플 임원이 리플 XRP가 어느 시점에 확실히 $100를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 투자자가 리플 XRP는 5조 달러의 시가총액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가치 없는 항목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요. 해당 투자자는 아마 리플의 노드에 의한 합의 방식 부분을 유념하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해밀턴은 이에 대해서 먼저 리플 XRP 레저는 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블록체인과 그리고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즉 블록체인의 개념과 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는 투자자가 아무리 잘 안다고 할지라도 리플 관계자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해밀턴은 더불어서 리플 XRP 레저는 결제 및 가치 이전을 위한 최고의 블록체인이다. 분산되고 안전하고 빠르고 경제적이며 확장 가능하고 잘 평가된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XRP 레저는 덱스, 스마트 계약, NFT가 가능하게 하는데 이 안에서 리플 XRP가 작동하기 때문에 SEC와의 소송 중에서도 계속해서 10위 안에 머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을 떠났지만 리플에 있는 동안 리플이 가진 블록체인의 가치와 그리고 XRP의 미래 활용도를 제대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리플이 $100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근 자체 모바일 앱에 미국 현지 정치인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평가한 뒤에 감정 점수를 매긴 평가표 기능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앱을 살펴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가 트윗에서 공유한 것과 같이 각 정치인들에 대한 점수가 A에서 F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점수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각 정치인들의 과거 공개석상에서 했던 발언, 그리고 의회에 내놓은 정책 등을 통해서 이들 각각의 암호화폐 감정 점수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기능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글로벌 선거로 확장이 될 거고 또 선거 후보자가 암호화폐 기부를 모금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당 점수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크립토 액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해당 정치인에 대한 점수표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판론자 브래디 한번 보실까요? 그는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장점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청문회에서 SEC를 두둔하면서 리플을 증권처럼 이야기해서 많은 비판을 이야기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점수표에 F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낙제감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한 이러한 행보는 토네이도 캐시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자사 직원을 포함해서 6명의 암호화폐 사용자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재무부를 상대로 지난달 제기한 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코인베이스가 지원한다고 했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2020년 리플과 SEC 소송 당시에 진작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움을 남기는 평도 있었지만 앞으로 SEC가 크립토 컴퍼니뿐만이 아니라 거래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날이 임박해진 상황에서 그들의 전략적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지는 행보이기도 합니다. SEC가 ICO를 통한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시카고 크립토 캐피탈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SEC는 시카고 크립토 캐피탈이 두 차례에 걸쳐서 BXY 토큰에 대한 ICO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서 $150만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는데요. SEC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소송들은 어떻게 보면
SEC가 리플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ICO에 대해서는 미등록 증권 제공으로 보고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리플도 그 중에 일부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SEC가 진행했었고 또 진행하는 리플 이외의 소송을 볼 때 저희가 그들의 소송과 리플 소송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리플은 어떤 투자 계약에 의한 ICO도 진행하지 않았고 대다수 XRP를 보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득을 약속하는 관계를 갖지도 않았다는 점. 그리고 리플은 SEC에게 직접적으로 리플 XRP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나 SEC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은 점, 그리고 이더리움과 별개의 기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타 소송과 비교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게리 겐실러가 SEC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순위에서 중국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상황인데요. 이것은 결국 미래의 화폐 시장에 대한 암호화폐의 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SEC 행위는 분명 미국의 미래 금융 산업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동시에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플랫폼 아브라가 은행 플랫폼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승인한 기관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첫 규제 은행이 될 예정으로 미국 고객이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커스터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기관과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금융과 그리고 암호화폐 금융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적인 규제에 대한 노력 없는 SEC의 행보는 굉장히 편파적인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편안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